자, 2026 시즌 LG 트윈스에서 정말 많은 팬들은 이 선수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두 선수 아니면 세 선수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중에 이민호, 김윤식, 정우영 이 세 선수가 과연 예전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선수들의 활약을 너무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민호 선수가 또 되게 예쁘고 멋진 말을 했어요. 변화구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자, 이민호 선수가 과연 2026 시즌에 이민호 선수를 기대하는 팬분들 중에는 선발 그래도 한 10번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민호 선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롱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불펜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나 궁금하고 잘 되길 바라는 이민호 선수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승 투수, 그러니까 LG 트윈스 선수들이 팬분들이 이민호 선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선수가 드래프트 상인데 뽑자마자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뽑아서 선발 돌고 막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고 이런 선수 없잖아요. 근데 이민호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승수가 아니라 12승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죠. 그래서 말 많은 변화구 많이 연습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12승 투수였는데 선발진에 자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승 투수도 힘든데. 그래서 불펜진도 숫자가 많아 경쟁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불펜도 만만치 않아. 이제 아시아 쿼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2020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이죠.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데뷔 첫 해부터 선발 투수로 기회.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없잖아요. 뽑히자마자 바로 선발 로테이션 돌면 다 아주 그냥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민호는 달랐죠. 첫 해에도 4승 4패. 두 번째 연도에는 25경기 8승 9패. 3년차, 약속의 3년차죠. 26경기 12승 8패. 10승에 성공했어요. 물론 평균 자책점은 5점대였지만 12승을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닝, 최소한 5이닝 이상을 꾸준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였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려요. 이러면 대박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원태인 정도의 레벨로 성장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팬들도 많았을 수 있던 투수죠. 그런데 이제 또 부진과 부상으로 결국 수술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부상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민호 선수가 2023년 5경기 등판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미 2025년에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LG 트윈스는 전설을 세웠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30몇 년 만에 선발 10승 4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이민호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아 보이죠. 선발 로테이션에. 그래서 이민호는 스프링 캠프로 떠나면서 이전이랑 다르게 우리 팀 투수가 좋다. 정말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토종 선발이 약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LG 트윈스가 국내 선발이 최고예요. 최고. 그냥 최고가 아니라 상위 6명 중에 LG 트윈스가 3명 있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손주영, 송승기가 좀 발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지금은 더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알 수밖에 없죠. 올해는 무조건 1군에만 풀타임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1군에 있기만 해도 일단 만족한다.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구 슬라이더의 단조로운 구종과 제구, 마운드에서의 멘탈 관리, 아무래도 어렸으니까요. 데뷔 1, 3년 차였기에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았다. ABS를 안 해봤는데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좀 더 좋아질 것이 많다. 사실 투수에게 유리하죠. 제일 말 많은 게 변화구였어요. 슬라이더 다음 변화구가 딱히 없는데 커브가 제일 좋죠. ABS에는 높은 커브가 대박이니까 커브 등 다른 구종을 많이 연습해서 군대 가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기대해. 자, 그러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빠른 공 투수 쪽에 그렇죠. 그때 빠른 공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는 정말 신기하죠. 이제 변화구를 던지고 안 던지던 몸 쪽을 던진다던가 해서 이렇게 제가 살아남을 길을 더욱 연구해야겠다. 그렇죠. 참 세월이 무서운 거죠. 군대 다녀오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을까? 이민호는 여유가 더 없어졌죠.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진짜로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했어요.
이민호는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아픈 건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해요. 아픈 것도 실력이니까 수술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아팠을 때의 모습 되찾고 안 아픈 게 첫 번째다. 올해는 안 아프고 시즌을 치르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것 같고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했던 대로 2020년에 대박이죠. 데뷔를 한 갓 신인이 선발 WAR을 2.29를 찍었어요. 지금 외국인 투수 윌슨보다 높은 WAR을 찍었습니다. 임창규 선수와도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90.2이닝을 던졌고 자책점이 3.97이었습니다. 4승밖에 안 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도 임창규 선수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그야말로 특급 신인이 터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2년 차에도 WAR은 조금 낮아졌어요. 자책점이 올랐어요. 하지만 112이닝, 약 113이닝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아, 체력이 붙었구나. 8승이네? 조금만 더 하면 10승 하겠네? 라는 생각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냐? 4승 다음에 8승. 아, 그럼 퀄리티 스타트 7번. 물론 이 비율은 낮아졌어요. 하지만 팀 내 3위. 미쳤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다음이 이민호였어요. 그야말로 팀 내 없어서는 안 될 특급 선발 유망주 투수죠. 특급 선발이자 특급 유망주죠. 그리고 야, 3년 차에 터지긴 했어요. 4승 8승 다음에는 무려 12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책점은 5.51이고 119이닝. 그리고 WAR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0.43으로. 그 사이에 김윤식이 또 터졌죠. 이렇게. 퀄리티 스타트도 거의 50%에 11개 나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민호 선수가 이게 아무래도 3년 차인데 구종이 단조롭다 보니 오히려 읽혔던 거죠. 최소한 구종이 3개가 돌아가야 타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직구 슬라이더 위주다 보니 보면 볼수록 익숙한 거예요. 타자들이. 그래서 저는 세부 지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본인도 알아서 커브 등 변화구를 연습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부상과 함께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죠. 19이닝 승 없고 패만이 WAR은 그래도 음수는 아닌 김윤식도 뭐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4.38에 WAR 1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손주영이 없었죠. 23시즌에도 지금 6.2이닝 한번 던진 게 끝인데 그런데 손주영이 터졌죠. 24시즌에. 그러니까 김윤식 선수와 함께 우리 이민호 선수, 아이고 반갑네, 그냥 얼굴 사진 넣었어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10승 연관 제대하는데 선발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영규혁 감독님이 이민호는 기본기 훈련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때는 선발 투수가 없으니까 썼지만 지금 있는 선수들이 다 이민호보다 낫다. 살아남으려면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 결국 이민호가 1군에서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은 기본기가 부족해서다 라고 아주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민호 선수, 자, 정말 휘문고를 나온 야구 명문 21차 드래프트로 뽑혀서 기가 막힌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고 2025년 8월 29일에 이미 소집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좀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8월이니까 9, 10, 1 벌써 9, 10, 11, 12, 1월 거의 뭐 1월 30일이니까 지금 새벽 5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을 만드는 거는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바로 26시즌에 우리가 1군 엔트리에도 들어서 아마 이민호 선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민호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자, 일단 보니까 피안타율이 데뷔 초에는 2할 4푼 9리, 2년 차에는 2할 2푼인데 3년 차부터 3할에 가까운 피안타율. 그리고 OPS가 3년 차에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2년 차까지는 OPS가 0.6, 83, 0.677 이랬는데 OPS 너무 많이 올랐어요. WAR도 2.4, 2.1, 0.43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어. 0.05.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세부 수치, 기록들이 나빠졌을까? 구사율을 봐야겠죠.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였다는 거예요.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 포심 슬라이더 커브 10%가 안 돼. 포심 슬라이더 커브 10%가 안 돼.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합쳐서 10% 조금 넘겼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졌지만 이게 부상하면서 결국 많이 못 던졌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9푼 3리에서 슬라이더 3년차에 너무 많이 보니까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8푼 7리까지 올라갔던 거였죠.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체인지업 이때는 13.8%를 던졌는데 피안타율이 1할 6푼 7리. 그러니까 커브와 체인지업을 이민호 선수는 확실히 부상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커브는 사실 피안타율이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좀 좋았는데 6.1% 퍼센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브, 체인지업, 포심, 슬라이더 임창규 선수처럼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평속이 포심 145, 145, 145였다가 부상과 함께 142로 떨어졌죠. 지금 현재 몇 킬로를 던지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슬라이더도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포심과 슬라이더가 최소한 145, 139 요 정도는 나와야 돼. 요 정도는 나와야 구속 두 개가 그래도 1군에서 우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구속을 좌완인 송주영, 송승기 선수가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완은 사실 좀 더 던져야죠. 아니면 임창규 선수처럼 기가 막히던가. 그래야 선발 로테이션에서 살아남거나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불펜 롱 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민호 선수에게 제가 오늘 뭐 웰스 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웰스를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민호 선수는 사실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승을 노리고 있는 LG 트윈스의 전력에서 과연 이민호 선수에게 선발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게 복귀했으니까 선발 좀 던지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 휴식을 하기 위해. 왜냐? 그 앞에 웰스도 김윤식도 있을 텐데, 물론 김윤식 선수는 4월 달에 소집 해제를 하니까 바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웰스가 우선순위겠죠. 근데 이민호 선수가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웰스가 불펜에 빠지면 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민호 그리고 이종용 뭐 이렇게 해서 2이닝 3이닝씩 맡아서 선발 로테이션을 뭐 이렇게 한 번씩 선수들의 휴식을 주는 시즌 초반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아마 부상도 있어서 나오자마자 불펜에서 막 뭐 힘을 쥐어짜는 듯한 투구도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래서 편안한 상황에서 좀 롱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등판 같은 경우는 뭐 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오랜만에 던지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경험과 자신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쓸지를 확인하는 게 맞지, 너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요 떡볶이 메가칩스 이런 것도 있고, 요 위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PC칩, 요 과자 메가칩스에 이은 두 번째 대박 과자, 그 다음에 요 통영산 뭐 회도 있는데, 뭐 한번 드실 거면은 요 링크를 통해서, 왜냐면 야구 채널에서 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우리 채널에서 드셔주시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